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쌩얼이죠. Can Lead With Me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아닐까. Can Lead With Me부터 컨텐츠화 시켜서 그 다음 것까지 촬영하고 가는 게 일할 시간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최대한 시간을 10분 활용을 해봐야죠. 연작. 눈이 완전 이렇게 충혈이 됐네요. 오마이갓. 이렇게 쪽집게로 뽑는 게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아요. 또 제가 최근에 사용하는 제품들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새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피부 상태가 영 아니거든요. 빨리 베이스를 좀 발라봐야겠습니다. 베네피트 프라이머 아주 완전 콩알만큼 짜서 톡! 이 모공성 흉터 부분만 메꿔줍니다. 베네피트 프라이머는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뭉치고 떡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극소량만 발라서 몽글몽글. 지금 너무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살짝 손길이 닿기만 해도 울긋불긋해지는 느낌? 카메라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조르지오 아마니 파우 패브릭 울트라 롱웨어 웨이트리스 매트 파운데이션 그리고 샤넬 수블리마지 사용 중입니다. 너무 매트한 거는 피부 요철이 더 부각이 돼서 살짝 글로시한 그런 리퀴드 타입에 조금 더 가까운 파운데이션을 하나 더 섞어서 사용해요. 좀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섞일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샤넬 수블리마지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광채가 돌거든요. 근데 지금 울긋불긋해서 광채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커버가 살짝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르지오 아마니 매트 파운데이션을 섞어보았어요. 진짜 원하던 아기도 낳고 그 아기도 좀 많이 귀여운 게 아니라 진짜 많이 귀엽거든요. 강우가 진짜 생긴 게 제 아기여서 그런 건가 싶긴 하지만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행복만 해야 될 것 같은 와중에 제가 최악의 실수를 하고 말아가지고 그걸로 인해 지금 요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수블리마지만 한 번 더. 쓱. 수블리마지가 잘 펴져.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마니랑 한 번 깐 다음에 수블리마지를 올려야지 커버력이 좀 생기는 것 같네요. 제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면요. 제가 일하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 관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그래프가 있다면 끝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출산하고 나서 이게 다 뭔가 일은 할 수는 있지만 예전만큼 제가 원하는 양을 할 수 없고 결과물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외모 관리도 하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더디고 살 같은 게 뭐 빠진다고 빠지고는 있지만 예전 라인이 너무 계속 안 나오고 근데 나는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고 언제 빨리 빠지나 이 생각만 하다가 특히나 복부는 그나마 이제 조금씩 슬림해지고 있는데 이 팔뚝은 너무너무 두꺼워진 거예요. 임신 중에도 그렇게까지 두꺼우지 않았는데 출산하고 나니까 더 두꺼워지고 여기 이렇게 견갑이랑 뒷볼록이 심해진 거예요. 이걸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지인이 여기에는 이런 방법이 있다 하면서 관련 카페 링크를 딱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10년 전에도 아니 10년보다 훨씬 더 전에도 가입을 했었던 카페예요. 그 카페 이름이 지살사라고 지방 흡입으로 살을 뺀 사람들. 제가 10년 전에도 이걸 왜 가입을 했었냐 막 지방분해 주사도 맞아보고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했지만 체지방이 진짜 낮아졌을 때도 이 살짝 그 볼륨감이 있었거든요. 팔뚝에.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블러셔. 이게 색깔이 완전 쨍한 핑크잖아요. 그런데 발랐을 때 생각보다 과하지 않아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색깔이 딱 예쁘게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요새 잘 쓰고 있는 블러셔. 이놈의 잡티.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때도 그 카페에서 눈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죠. 왜냐? 몸에 칼 대는 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눈팅만 하고 쳐다보지 않았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말 드라마틱하게 살이 빠지는구나. 뭐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인한테 그 링크를 딱 받고 내가 그걸 10몇 년 전부터 가입을 했다는 걸 딱 알고 나서 이번이 기회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왜냐? 저는 출산을 제왕절개로 했잖아요.
13cm나 일단 내 몸에 흉터가 생겼고 7겹이나 찢는 그런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뭐 지방 흡입 뭐 이런 거는 절개 자국도 1cm 안 되고 간단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보기 싫지는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운동이니 시술이니 1년 넘게 열심히 해도 제가 원하던 라인이 딱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370만 원에 내가 원하는 라인을 바로 단번에 가질 수 있다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근데 결과값이 제가 스포를 했듯이 왜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잘 안 됐어. 라인이 망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분리수면 실패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잔 것도 있겠지만 뭐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입꼬리염이 3개월간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진짜 웃긴 게 동네 피부과에서는 이거는 뭐 헤르페스 그 전 단계인 것 같다. 항바이러스가 들어간 연고를 처방받아주고 발랐었는데 2달간 발라도 안 들어. 구강염. 이 하나 가지고도 의사마다의 의견, 소견이 다르니까 지읍도 열심히 발품을 팔았어야 했어. 성품만 열심히 팔았나 봐요. 혹시나 지방 흡입 관심 있으신 분 저의 얘기를 오늘 한번 쭉 들어보고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잡티는 어떻게 가릴 수 있는 거죠? 컨실러를 한번 톡톡톡 완벽하게 잡티 가리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턱에도 염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호르몬제도 먹고 있잖아요. 조기 폐경 때문에. 이 조기 폐경 때문에 산후 우울증이 더 심하게 왔던 것 같아. 보통 산후 우울증만 와도 힘든데 엄마들 폐경 왔을 때 뭐 제2의 사춘기가 올 만큼 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같이 왔으니까 얼마나 더 세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당시에 자존감이 좀 낮아져가지고 뭔가 일을 그르치지 않았나. 원래 평소대라면은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텐데 칼 대는 거를 이게 제왕절개도 했겠다, 극심하게 산후 우울증이 왔겠다, 나는 좀 성격도 급하고 효율주의라서 일을 그르친 것 같은데 여튼간에 한 2달까지는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때까지는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딱 하고 났을 때 라인이 바로 탁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왜 이거를 10년 넘게 고민을 했나, 빨리 했으면 훨씬 더 예쁘게 살았을 텐데 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라인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붓기, 잔붓기 다 빠지면요, 그때부터 서서히 부작용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보이거든요. 한 2개월만 지나면 후 관리로 풀릴 수 있는 뭐 유착인지 아닌지, 뭐 바보는 솔직히 부작용도 아니에요. 바보는 그냥 다 풀리는 거야. 안 풀리는 바보는 없어요. 고주파 관리하면 다 풀리는 거고 자동적으로도 풀리는 건데 뭐가 문제냐, 심한 유착, 페임, 울퉁불퉁, 색소 침착. 색소 침착도 그나마 뭐 이제 레이저 시술 열심히 하면은 뭐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간이 약인데 요 앞에 3가지는 또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려나? 오른쪽은 양호한 편이고요. 왼쪽이 이렇게 했을 때 오돌토돌 울퉁불퉁 페임이 보이더라고요. 그나마 좀 관리를 하면서 많이 풀어지긴 했는데 일단 라인이 일자가 아니야. 한번 여기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살짝만 해도 여기 캐뉼라 페임이 바로 딱딱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많이 꺾여서 살짝 볼링핀 팔꿈치가 더 두꺼워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근육질 팔이 돼버렸어요. 여기도 살짝 들었을 때 유착이 약간 따라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관리를 받으면서 많이 풀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왼쪽이 진짜 조금 과흡입이 많이 된 부분이어가지고 이거는 기존 했던 병원에서 리터치를 받기로 했습니다. 팔꿈치가 두꺼워 보이는 볼링핀 팔, 그리고 약간 비틀었을 때 근육이 다 보이는 닭껍질 팔, 너무 말라져가지고 뭔가 올라프 같은 느낌? 그리고 살짝 울퉁불퉁, 뭔가 그전에는 딱 매끈하게 볼륨감 있게 이렇게 선이 생겼었다면 지금은 뭐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생강 같다. 지금 한 3개월 동안 스트레스 받고 나서 해탈의 그 경지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 팔에 별명을 붙이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온 것 같아요. 여기가 유착이 와가지고, 유착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피부가 있고 피하지방이 있고 근육이 있어. 피하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뽑아버려가지고 피부랑 근육이 딱 붙으면 살짝만 움직여도 이렇게 근육이 피부에 붙어가지고 따라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거를 뜯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뜯어낸 다음에 다시 지방을 조금 채워 넣어야 된다. 빠르게 예전 몸처럼 돌아가고자 요거를 선택을 했는데 잘못된 방법이었다. 그리고 저 아이 팔레트는 이걸로 바꿨답니다. 클리오. 살짝 더 예뻐지고 싶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버렸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좋아진 모습이에요. 그 전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제가 많이 받았겠어요. 370 수술비 썼고 그 다음에 이 유착 푼다고 240만 원을 썼어요. 저는 470만 원에 딱 끝나고 완벽한 몸매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부작용인가? 그러면서 관리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돈은 돈대로 계속 나가고 나는 수술로 끝나면은 운동이나 이런 거 조금 덜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생김으로써 관리받으러 다니고 병원도 내원 더 많이 하고 다른 병원도 한 번씩 가면서 이제 다른 의사분들의 그런 의견, 소견도 들어보고 정말 더 비생산적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제가. 카메라 앞이니까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 뾰루지 하나만 나도 진짜 신경 쓰이잖아. 그런데 돈 주고 수술을 했는데 원하던 라인이 안 나온 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아니야. 그냥 또 다시 하거나 안 하고 그냥 운동이나 시술로 다시 뺀다고 다짐을 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 패인 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지방을 다시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몸 부위에서 지방을 다시 흡입해서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 몸이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솔루션을 줬는데 이 솔루션에 내가 부합할 수 있는 몸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또 고민도 많고 애초에 하면 안 됐어요. 후기들 보면은 잘 된 사람들도 정말 많던데 그게 문제예요. 이게 내가 하고 싶다. 이게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부작용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잘 된 케이스만 계속 눈에 들어오고 부작용이 있다고 한들 설마 이게 나한테 오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예전에 부작용을 세게 겪어서 무조건 부작용이 뭔지부터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약간 우리는 안전 불감증을 갖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게 올까? 라는 생각을 아예 일절 못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왜냐면 저는 일단 수술 자체가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성형에 대해서는 특히. 제왕절개가 저의 첫 외과적 수술이란 말이에요. 목마르네. 아무튼 제가 3월에 수술을 했거든요. 재수술 이런 거는 또 6개월이 지나야지 최종 라인이, 그러니까 더 이상 라인이 바뀌지 않았을 때 리터치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대관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잘 되면 또 이제 공유를 드릴게요. 분명히 이 영상을 올리고 나면 언니 어느 병원에서 했어요? 댓글로 물어보시거나 DM으로 또 보내실 것 같은데 의료법상 공유가 불가능하고요. 좋은 일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부작용을 얻고 나니까 지방 흡입에 대한 관련된 그 정보나 부작용 사례들 이런 거를 오히려 그 추후에 엄청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베테랑 의사도 한 번쯤은 실수할 수밖에 없을, 물론 경력이 많고 실력이 좀 좋으신 분은 그 실수의 편차, 오차의 범위 이런 게 좀 확실히 적어서 부작용이 나더라도 그냥 이 정도면 감수하고 살 수 있는, 아니면 관리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아예 1도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됐어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저는 병원이 어디예요? 이거 알려준다고 한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병원도 제가 얼마나 꼼꼼한데 사전 검수를 안 했겠습니까? 후기도 워낙 많고 원장 선생님도 굉장히 경력이 많고 성형외과 전문이고 그런 거 다 따져보고 갔는데도 결과가 그렇잖아요. 원장님 이게 흔한 부작용인가요? 했더니 진짜 1년에 1명, 2명 나올까 말까 하는 부작용이고 이렇게 있으면 자기는 이제 병원을 문 닫아야 된다.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시죠? 부작용이 1%밖에 없는 수술이라고 해도 내가 걸리면 100%입니다. 유명하고 잘한다 하는 병원에서 하셔도 부작용이 걸릴 수도 있고 부작용이 조금 있는 병원이라고 해도 내가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시간을 되돌아갈 수 있다면 헤르미온느처럼 그 시계가 있다면 저는 안 할 겁니다. 그 전 팔도 저는 충분히 지금 보니까 예뻤는데 내가 왜 했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내가 너무 미적 기준 높은데 산후 우울증 심하게 오고 내 모습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탈출하고자 했는데 이게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심지어 이 지방 흡입은 오픈된 수술이 아니잖아요. 쌍꺼풀, 코 이런 거는 다 보면서 하는 수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 같은 경우는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방 흡입술은 보이지 않는 피부로 덮여 있는 곳을 캐뉼라 끝의 감각, 손끝의 감각만으로 이렇게 추출을 하면서 라인을 만들어내는 수술이다 보니까 100% 잘 나오지
그냥 제가 성급했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상담할 때 거기 병원 의료진 그리고 이제 실장님 워낙 상담도 잘 해주시고 느낌이 좋았는데 이번에 부작용이 났다고 했을 때도 진짜 어떤 병원들은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막 씹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나마 좀 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더 잘된 케이스가 많으니까 또 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텐데 부작용이 났을 때 어떻게까지 케어를 해줄 수 있는지 이 사후 관리 이거를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될지 걱정입니다. 다른 병원도 다 돌아다녔는데 손대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새 팔이 아니잖아. 약간 망가진 팔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재수술을 한다고 해서 또 완벽한 결과값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밑밥을 까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달리 생각을 하면 나는 이 다른 병원 가가지고 돈을 지불을 했는데 또 재수술이 망할 수도 있어. 그 돈이 증발하고 스트레스는 또 이빠이 받고 또 제가 슈퍼 N이잖아요. ENTJ 슈퍼 N이어가지고 막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만약에 이걸 했는데 이렇게 또 안 돼. 그 다음에 이걸 했는데 또 이렇게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입꼬리염 생기고 이번 계기로 뭔 생각을 하게 되었냐. 이 미용 수술은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예쁜데 조금 더 예뻐지고 싶어서 과욕을 부리는 순간 더 망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산 후에는 진짜 산후 1년까지는 자기 몸이 아니래요. 계속 붓기도 있고. 근데 내가 뭘 그렇게 급해가지고 출산 9개월 차 때 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하지 않을까. 눈도 요새 많이 처지고 있거든요. 내가 육아를 하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잘 안 떠지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눈꺼풀이 이제 처지기 시작한 거예요. 출산 후에 탄력 저하가 한 번에 촥 오는데 그 중에 하나 저는 이제 눈꺼풀이 또 걸린 거죠. 형부가 성형외과이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요게 좀 처졌다. 형부 지인한테 또 가서 물어봤더니 그럼 눈썹 하거상수를 해야 된다. 지금 할까 했었는데 바로 예약 취소했잖아요. 최대한 버티고 있다가 정말 눈이 더 이상 너무 무거워서 못 뜨겠다 싶을 때 하려고요. 지금 봐줄만 한데 했다가 또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새 너무 뭔가 미적 기준이 높고 남들 의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사회가 병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사는 저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한국 올 때마다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너무 이쁜 애들이 많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날씬하고 근데 날씬한데 또 옷은 다 비슷비슷하게 입고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개성은 없대. 외국은 확실히 남들 신경을 덜 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미에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운동은 하지만 근데 미국도 성형을 하는데 우리랑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성형을 하기 때문에 여튼간에 그래도 남한테 신경을 그렇게까지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찐다 한들 스트레스 받지 않은데요. 근데 유독 한국이 더 심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화장은 저는 살짝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아래를 조금 터져요. 네, 그래가지고 눈썹 하거상술 하면은 아래 밑트임도 할까? 맨날 이렇게 밑트는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다 접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 이거 해가지고 성공적이었다면 얼굴도 건드렸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다. 그냥 370 아니지 관리비까지 하면 거의 800만 원이죠. 800만 원으로 참된 교육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래요. 제가 지금 부작용이 난 부분이 딱 진짜 여기서부터 3두부터 삼각근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프숄더 있거나 반팔 입으면 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예뻐지긴 했지만 울퉁불퉁해지고 했긴 했지만 더 심한 부작용도 있잖아요. 막 괴살할지 정말 기능적으로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아닌 거에 좀 포기하고 살아라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이 한 번 성공했다면 언젠가 다른 부작용을 맞았을 거다. 비염도 있으니까 나 이번에 출산하고 나서 애기 좀만 더 크면 기능코 성형할까 매부리코 좀 깎을까 막 이런 얘기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저 이전 영상에서도 출산하고 나니까 가슴이 처졌다 막 가슴 수술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생각이 아예 일절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변수는 만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괜히 진짜 내가 왜 이거를 사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잘 됐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여튼 간에 누구는 눈 수술도 잘 돼가지고 막 너무 자연스럽게 된 사람들은 나 칼 대는 거 무서워서 성형 생각도 못 하잖아 하면서 뻥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부작용이 왔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3개월간 정말 그 과거를 후회하는 일만 계속 했거든요. 그냥 이제는 포기해야지, 뭐 엎질러졌는데 그냥 어떻게 이제 재건을 할 것인지 이거에만 포커스 맞춰서 철분제 열심히 먹고, 지방 뽑을 데가 없다고 하니까 좀 살을 찌워야 되나요? 지방 이식을 못하면 이제 필러나 주베록이 또 있는데 그 솔루션으로 제가 또 히알라제 알러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필러를 넣었는데 필러를 녹여야 되는 상황이면 최대 부작용이 쇼크야. 이제 필러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소량은 상관이 없겠지만요, 주베록도 콜라겐 과증식이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 그래서 진짜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시술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예 애초에 실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걸로 인해서 생길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를 벌리면 안 돼요. 저 눈화장은 이 정도로 끝입니다. 피부에 왜 이렇게 잡티가 많니? 저는 그 병원을 잘 고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병원 이게 전후 케이스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눈매는 조금 모양이라도 비슷하면 참고할 수가 있는데, 활성, 뼈대, 근육이 얼만큼 발달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 팔이랑 비슷한 사람은 찾지를 못하겠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 결과값이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얼만큼 의사가 좀 책임감이 있을지, 또 병원 시스템, 사후관리 시스템이 어떤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생긴 지 얼마 안 된 병원은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시님 팔 왜 그래요? 갑자기 날씬해졌어요. 막 이런 댓글 달렸었는데, 팔 왜 그래요는 유착되는 고주파 관리 열심히 받아주고 맨날 멍들어 있었고, 날씬해진 거는 삼각근을 날렸기 때문에 날씬해졌습니다. 오히려 저는 출산하고 나서 복부가 제일 살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부 탄력도 좋거든요. 아랫배도 안 나오고 약간 그냥 좀 살집 있는 뭐 30대 여성의 배 모양 정도예요. 근데 여기가 막 그렇게 배가 쭈글쭈글 하거나 그러지 않은데, 오히려 이렇게 팔이 여기가 좀 주름이 생겼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서서히 지방이 줄어들잖아요. 지방 크기가 서서히 줄어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살가죽도 이렇게 착착착착 붙는데, 지방 흡입은 갑자기 한 번에 슉 빼버리니까 이 살가죽이 덜렁 하고 떨어지는 거죠. 또 문제점?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내가 해보니까 진짜 아니더라. 할 거면 정말 포인트 지음만 하라. 저도 여기만 딱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돌려 깎아가지고 생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왕절개는 영광의 상처, 긁힌 것 같은 캐뉼라 페임 자국은 깨달음의 흔적. 정말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했을 거예요. 만약 이게 잘 됐으면 다른 것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진짜 만약에 얼굴을 했는데 얼굴에 부작용이 왔으면 그거는 진짜 더 우울감이 심했을 것 같아요. 쉐이딩을 해볼게요. 30대 들어서부터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인데,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뤄낼 수 있는 거는 대학교? 여튼 수능이란 건 너무 공평한 제도이잖아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취업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운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2세 계획, 이거부터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죠. 세상의 흐름,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자연의 변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뭔가 타인에 의해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뭐 체념하는 거, 포기하는 거, 이것도 좀 커가면서 배워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 제 채널 20대 제리들이 보긴 하죠. 그렇단다 제리들아. 약간 꼰대스러운 말 같기도 하지만 네, 그래요. 그 와중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출산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져가지고 이 수술을 했지만, 또 아기를 얻음으로써 지금 이 힘든 시간을 극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걔랑 막 놀고 있으면 생각이 안 나. 근데 이제 아기가 자고 있을 때 살짝 뭐 화장실 가지고 거울을 봤을 때 또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저는 언제 출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으로만 이게 찾아와야 되는데, 이게 뭔가 블러셔가 좀 날라갔죠. 이 블러셔를 한번 써볼까요? 이것도 예뻐요. 헤라. 잡티가 있는 피부기 때문에 약간 색감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나? 되나요? 표현 되나요? 잘 올라오고 있긴 한데, 진짜 배국 같은 피부가 또 얼마나 있겠어. 이제 저는 저의 잡티도 사랑하려고요. 그래도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저는 관리 열심히 할 겁니다. 부작용 관련된 카페를 엄청 들락날락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막 레이저도 부작용이 많다고 해가지고 울세라 써마지 이런 것도 저는 이제 회차를 좀 줄일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 바르니까 뭔가 좀 어려지는 것 같은데? 예쁘네. 그래, 이렇게 소소한 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걸 해가지고 말이야. 목이 타네요. 재건 이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글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과흡입으로 인한 폐임 와서 지방을 이식해야 되는 그런 재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글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러다가 제가 케이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구독하시고 제 팔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스카라 진짜 1년 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로아르 마스카라. 양이 많은 건가? 아니면 내가 별로 안 쓰는 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3번은 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있네요. 한 번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라며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충분히 여러분 자체도 아름다우니까 그거에 좀 만족을 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순간 잠깐 내 자신을 내려놨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누가 너를 출산한 엄마로 봐. 충분히 날씬해 막 이랬지만 저의 기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굳이 높을 이유가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유튜브가 저에게 안 좋은 역할을 한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 포커싱을 줘야 되는데 자꾸 모니터링 하면서 내 얼굴만 본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과하면 독이 된다. 얘도 졸지 알마니. 원래는 오버립을 하는데 입꼬리염 때문에 오버립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변수를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안 하면 변수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아서 변수가 생기지. 뭐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한 줄씩 늘더라고요. 해년마다. 자연적으로 알아서 몸이 안 좋아지는데 거기에 내가 더 뭔가 가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예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애를 낳고 나니까 이 아기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유튜브도 오래 하고 볼 일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막 육아 컨텐츠 찍고 이런 얘기까지 할 줄 알았겠습니까? 끝! 머리를 하고 올게요. 헤어도 최근에 파마를 했는데 뭔가 잘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이랑 좀 연결을 시켜봐야지. 뭔가 부작용이 생기면 정신병이 걸립니다. 어떤 정신병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그 부위만 보여. 남들 팔 모양만 보인다니까요, 요새. 너무 말라지고 울퉁불퉁해지니까 통실통실하지만 매끈한 팔이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튜닝의 끝은 순정입니다. 글피오. 어떤 팔이 딱 예쁘다라고 단정을 지었던 제 과거에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너무 딱 빼고 나니까 저는 살짝 볼륨감이 있었던 게 제 몸 밸런스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봐야 알아. 인간은 진짜 그렇다고요. 곧 부록이면 뭐하니 이렇게 모르는 걸. 스트레스 많으니까 달달한 향으로. 살아나라 볼륨 살아나라 볼륨. 끝. 그럼 그 다음 영상 찍고 가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뭐든 간에 자연스럽고 곱게 늙읍시다. 뭘 너무 많이 하면은 나중에 그게 귀티나지 않은 것 같아요. 재건 잘 하고 앞으로 이제 그냥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으로 약간 굵기를 두껍게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아자. 아니 결국 운동할 거 왜 한 거야?